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역의 확대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과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무역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를 증가시키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질, 행복감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열대 과일 이런 거를 외국에서 들여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문어, 홍어 이런 거를 싼 값에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비교우위하고 절대우위 배웠죠? 그래서 비교우위, 절대우위에 입각해서 무역을 하면 생산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두 국가가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확대를 하게 되면 생산비가 감소하게 된다. 두 번째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비교우위하고 절대우위를 해서 이제 한 상품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생산을 하는 것을 특화라고 하죠. 이 특화를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이제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규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생산비가 감소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한 개 만들 때 100원이 든다면 두 개를 만들면 198원이 들고, 그러니까 한 개 만들 때 단가가 계속 싸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유를 만약에 한 개만 생산한다? 그럼 이 우유 값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이 우유를 한 개 생산하기 위해서 고정 비용이 들어가죠. 그 고정 비용이 우유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있는다면 굉장히 비싸질 텐데,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우유를 100만 개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 우유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규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제품의 단위당 그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도 증가하고, 그리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특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세죠. 그치? 그래서 미국의 농산물이라든지 소고기 이런 것과 무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새로운 기술이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문화도 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역이 좋은 면만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무역을 하다 보면 비교 우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절대 우위에 있든 비교 우위에 있든 아무튼 위에 있는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산업만 무역을 하게 되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못 갖춘 농업이 굉장히 쇠퇴하게 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외국에서 벌어지는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06년인가? 2006년이 아니라 2008년부터 시작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미국에서 벌어진 사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그 뉴욕 법원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발점이 된 사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부채 규모가 6,130억 달러였고, 그 다음에 또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에서 이제 이게 생겼는데, 이것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이
됐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역을 하는 국가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이것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FTA를 했는데 미국은 소고기, 그렇죠? 소고기에 비교 우위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이걸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우가 있는데 한우 농가가 굉장히 쇠퇴했다. 어려움을 겪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경쟁력을 못 갖춘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은 그러한 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호무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국의 유치산업. 그러니까 이 유치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재력은 있지만 당장은 경쟁력은 낮은 산업. 이것을 보호하려고 나라에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수준이 높지 않은데 이것이 굉장히 유망하고 잠재력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 보호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197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미국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떨어졌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보호를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동차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해. 그러니까 외국 자동차가 수입이 되면 관세가 붙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그래도 잘 팔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그리고 수입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그 손해를 보는 나라와 갈등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호무역은 무역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야. 덕분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이런 보호무역을 펼친 덕분에 지금 전 세계 5위 이내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되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치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무역 갈등이 자주 생기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1995년에 WTO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무역의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고 이러한 뭐 보호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배웠을 텐데, 이 FTA라고는 협정을 나라끼리 맺는 거야. 그래서 FTA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나라하고 이제 무역을 한다 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서울하고 뭐 부산이 있다. 그러면은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제 서로 뭐 세금 안 매기고 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나라가 뭐 한국이 미국하고 한 나라에서 무역을 하는 것처럼 세금을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스스럼 없이 무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냐면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서로 유익이 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FTA가 더 커진 버전. 이것을 이제 유럽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하고 화폐는 서로 그 제한이 있죠. 그치? 우리가 미국에 가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상품은 이제 FTA를 통해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노동이나 화폐 이런 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어. 근데 유럽연합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력 화폐까지 통합해서 자유롭게 이제 무역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FTA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유럽연합이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무역을 하면서 손해 보는 나라하고 이익 보는 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손해보는 나라의 반발, 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갈등이 있었고, 또 뭐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런 FTA나 뭐 유럽연합 이런 거는 서로 그 윈윈하기 위한 건데,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무역 확대의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깐만. 미스터츄 사탄TV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뭐 사회 탐구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뭐 이것 좀 영상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뭐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고 댓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